네, 오늘도 강의 녹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컨벡시티를 보존하는 연산들, 뭐 예를 들면 앞심 펑션에 대한 이미지, 뭐 인버스 이미지, 뭐 컨벡스 셋끼리의 뭐 교집합,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 마지막 예제로 이제 엘립소이드라는 타원, 예전에 배웠었던 타원도 있습니다. 이게 컨벡스 셋인 거는 알고 있는데 요거를 왜 컨벡스 셋이라고 볼 수 있냐면 저기 보이시는 요 이 타원 센터를 C로 가지고 그다음에 축 매트릭스를 이제 P로 갖는 타원은 유닛볼 유클리디안 유닛볼 유닛 유클리디안 볼 네, 요 볼에 요런 앞임 펑션 P 이제 그 유닛볼 위에 있는 벡터 U에 P의 2분의 1승을 곱하고 XC만큼 더한 그러니까 P만큼 뭔가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그 축의 방향대로 그 다음에 XC만큼 센터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앞임 매핑의 이미지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 볼이 F라는 앞임 펑션을 통해서 요 엘립소이드로 간다는 거죠. 따라서 유닛볼은 컨벡스 셋이고 앞임 펑션의 컨벡스 셋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컨벡스 셋이기 때문에 임의의 어떤 엘립소이드는 컨벡스 셋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예제를 마지막으로 이제 앞임 펑션에 대한 어떤 컨벡시티의 보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울 거는 linear fractional and perspective function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linear fractional function이라는 함수는 앞임 펑션보다 더 넓은 개념인 거예요. 즉 linear fractional function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앞임 펑션이 되고 그러면서 여전히 컨벡시티를 보장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linear fractional function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perspective function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n 플러스 1차원 벡터를 n차원으로 보내고 이때 도메인은 뭐 앞에 n개의 성분은 상관없고 마지막 성분만 0보다 큰 벡터면 다 도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z, t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z가 n차원 벡터고 t가 어떤 실수라고 했을 때 z, t로 표현되는 벡터에다가 퍼스펙티브 펑션을 취하면 마지막 성분을 뚝 떼가지고 앞에 있는 그 n차원의 벡터에다가 각각의 성분을 나눠주는 t-z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빨간색으로 써놓은 걸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성분이 양수인 벡터에 대해서 마지막 성분을 떼어서 나머지 성분을 나눈 벡터를 이제 반환하는 함수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재밌는 해석인데 이렇게 x3가 0인 어떤 그 평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평면에 원점에다가 어떤 그 피놀 카메라를 놨다고 생각을 하고 임의의 x1, x2, x3의 점에서 피놀 카메라를 향해서 저렇게 파란색으로 빛을 쐈을 때 x3 이퀄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 칸 내려간 요 평면 네, 요 평면에 이제 투영이 될 거잖아요. 그 빛이 그게 항상 px하고 관련 있는 점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px 당연히 x3는 항상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를 떼면은 마이너스 px가 나오는 거죠. 이건 그냥 기하학적으로 풀어보면 뭐 이렇게 이렇게 닮음인 삼각형을 만들어서 요게 1이니까 요건 x3고 닮음비 이용해가지고 구해보면은 바로 저 좌표를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직관 인투이티브한 어떤 해석도 가능하고 요 이제 퍼스펙티브 펑션이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은 뭐 요 페이지엔 컨벡스 셋에 대해서 이 퍼스펙티브의 펑션의 이미지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보일 인버스 이미지 모두 여전히 컨벡스 셋이다라는 티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이 조금 까다로운데 우리가 이 어떤 셋이 컨벡스하다라는 걸 보이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C라는 컨벡스 셋에 대해서 도메인 P에 속해 있는 P라는 퍼스펙티브 펑션의 이미지 PC에 대해서 이미 Y1, Y2를 잡습니다. 이 말은 Y1은 어떤 X1에 대해서 PX1이고 Y2는 어떤 X2에서 PX2인데 이제 그 X1, X2가 C에 들어있는 뭐 요거와 동치가 되겠죠. 그 이미지의 정의상. 그럼 우리가 C라는 집합은 컨벡스하기 때문에 요 라인 세그먼트 위에 있는 점은 C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세타 x1 플러스 1 마이너스 세타 x2는 C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세타는 0과 1 사이에 있다면. 그럼 우리는 만약에 C라는 집합의 어떤 임의의 라인 세그먼트가 그대로 이제 그 퍼스펙티브 펑션으로 가서 P라는 C라는 집합에서 요 점이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은 PX고 여기가 뭐 PY다.
갈 거 아니에요. 요 두 개는. 그렇죠. 어딘가로 가겠죠. 근데 이 직선이 그대로 요 직선으로 만약 간다면, 그러면은 요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직선은 결국에는 요 어떤 점, 이 직선, 그러니까 C에 속하는 어떤 벡터의 퍼스펙티브 이미지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PC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PC의 컨벡시티를 보장할 수 있겠죠. 요 논리로 결국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게 저 노란색으로 형광펜에 친 x1부터 x2, 그러니까 arbitrary한 x1, x2 C에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 x1부터 x2까지의 라인 세그먼트가 P를 보냈을 때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x1부터 px2까지의 라인 세그먼트로 이제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컨벡시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이제 y1, y2에 대해서 뮤 y1 플러스 1 마이너스 뮤 y2는 뮤 곱하기 px1 더하기 1 마이너스 뮤 곱하기 px2 당연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뭐냐 요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P에다가 요 어떤 특정 이 x1부터 x2까지의 직선 위에 있는 그러니까 라인 세그먼트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한 P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임의의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러면은 PC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컨벡시티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x1과 x2를 C에서 잡았어요. 즉 이렇게 x1은 x11 벡터 마지막 실수 x12 x2는 x21 벡터, x22, x12랑 x22는 도메인 P에 들어가야 되니까 x1이랑 x2가 0보다 크고 그때 요 점이 px 그러니까 요 함수 값이 결국에는 이거 성분별로 쭉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벡터라이즈로 해보면 그쵸? 그럼 이거는 그냥 p의 그 퍼스펙티브 펑션에 의해서 이걸로 나눠주면 되니까 앞에 거를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잘 쪼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요게 이제 그 px1 요게 이제 px2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걸 뮤로 정의하면 뮤 px1 플러스 1 마이너스 뮤 px2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임의의 세타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세타가 0부터 1까지라고 했을 때 결국 뮤가 딱 같이 이제 모노톤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타가 만약에 0이면 여기서 세타가 0이면 이거는 px2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서는 그러니까 세타가 0인 게 여기서는 뮤가 0인 게 되고 세타가 1인 게 뮤가 1인 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속도가 다를지언정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갈 때 얘도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직선을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고 앞서 보이고자 했던 걸 보일 수 있어서 우리가 어떤 컨벡스 셋에 대한 퍼스펙티브 펑션의 이미지는 여전히 컨벡스 셋이다 라는 명제를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반대로 어떤 컨벡스 셋에 대한 퍼스펙티브 펑션의 인버스 이미지, 즉 어떤 집합에다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집합에다가 퍼스펙티브 펑션을 걸었더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컨벡스 셋이 됐어. 그럼 처음 그 어떤 집합은 어떨까 했을 때 컨벡스 셋이라는 겁니다. 뭐 수식으로 쓰면은 C가 컨벡스 하면 P 인버스 C를 x, t인데 t분의 x가 C고 t가 0보다 큰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인버스 이미지니까 이것도 컨벡스다. 이것도 뭐 쉽게 보일 수 있는데요. x, t, y, s를 각각 p 인버스 c에 들어있고 세타가 뭐 0과 1 사이 어떤 알비트러리한 실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얘가 p 인버스 c에 들어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 그대로 써보면은 뭐 벡터로 써보면 이렇게 되죠. 일단은 p 인버스 c에 들어있으려면 저 파란색으로 밑줄 친 세타 t 플러스 1 마이너스 세타 s가 0보다 커야 되는데 t하고 s가 둘 다 0보다 크고 세타하고 1 마이너스 세타 둘 다 0보다 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요거에다 퍼스펙티브 펑션을 건 요게 우리의 이제 C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XT를 퍼스펙티브 펑션 그러니까 요게 P XT고요. 요게 P YS가 되겠죠. 요 두 개의 어떤 그 함수값의 라인 세그먼트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C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 이미지도 뭐 앞서 이제 여기 뭐 이미지 보였던 것보다 조금 더 쉽게 이 퍼스펙티브 펑션이 컨벡시티를 인버스 이미지랑 이미지 모두 보존한다라는 사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퍼스펙티브 펑션에 대해서 배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에 나올 이제 아핀 펑션의 약간 일반화된 버전인 리니어 프랙셔널 펑션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이 리니어 프랙셔널 펑션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바로 퍼스펙티브 펑션과 아핀 펑션의 합성함수로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면은 g가 n차원 벡터를 n 플러스 1 차원으로 보내는 아핀 펑션일 때 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그냥 매트릭스를 뭐 이렇게 나눠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수고 그쵸? 이렇게 나눴을 때 이때 f라고 하는 게 n에서 m차원 벡터라면 벡터를 보내는 이제 그 펑션인데 어떤 펑션이냐면 아핀 변환 여기서 정의한 g라는 아핀 변환을 먼저 x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 벡터에 대해서 퍼스펙티브 펑션을 취하는 그러니까 n차원 벡터를 요 아핀 변환을 하면은 n 플러스 1차원이 되는데 거기다 퍼스펙티브 펑션 취하니까 m차원이 되는 거죠. 그런 펑션을 f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핀 변환 취하면은 이제 그 마지막 성분은 c 트랜스포스 x 플러스 d가 되고 나머지 성분은 ax 플러스 b가 되니까 c 트랜스 x 플러스 d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ax 플러스 b를 c 트랜스포스 x 플러스 d라는 실수로 나눈 값이 fx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요 C를 그냥 0 매트릭스로 놓고 요게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은 F를 하는 거는 그냥 요게 이제 그냥 실수가 돼서 그냥 아핀 변환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C가 0이고 D가 0보다 큰 경우가 그냥 이 아핀 변환을 나타내는 F가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C가 0이 아닌 경우도 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리니어 프랙셔널 펑션은 아핀 펑션보다 더 넓은 즉 아핀 펑션은 리니어 프랙셔널 펑션의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 중 하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것 중에 좀 중요한 거는 결국 linear fractional function은 아핀 변환을 한 후에 이제 그 perspective function을 때리는 그런 펑션이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 제가 배우진 않았는데 아마 그러면 컨벡시티를 보존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핀 변환도 컨벡시티가 뭔 소리냐면 뭐 아마가 아니라 맞겠죠. 이 C라는 어떤 컨벡스 셋이 있었을 때 아핀 변환 G를 하잖아요. 그럼 얘도 어차피 GC인데 얘도 어차피 컨벡스거든. 아핀 변환은 인버스 이미지와 이미지에 대해서 컨벡시티를 보존하니까. 근데 여기다가 퍼스펙티브 해. 그러면은 P의 G의 C가 되겠죠. 이게 이퀄을 FC잖아. 그쵸? 근데 이것도 그럼 당연히 컨벡스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고. 요게 성립하지 않겠냐.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프로젝티브 인터프리테이션, 그러니까 프로젝션에 대한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리니어 프랙셔널 펑션을 결정짓는 어떤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A하고 C하고 B하고 D. 요것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AX 플러스 B 나누기 C 트랜스포스 X 플러스 D가 되니까 A, B, C, D만 있으면은 어떤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리니어 프랙셔널 펑션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Q라는 매트릭스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x, 1이라는 벡터를 q에다가 그러니까 q 곱하기 x, 1이라는 벡터를 이제 매트릭스 그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걸 뭐 적절히 잘 스케일링 하면은 c 트랜스포스 x 플러스 d로 이렇게 그 벡터를 나눠주면 앞에 이제 맨 마지막 성분을 뺀 차원의 성분은 앞인 리니어 프랙셔널 펑션 값이 되고 뒤에는 그냥 1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 q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리니어 프랙셔널 펑션 값을 항상 다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n차원 위에 지금 보면 이제 n이 2라고 그냥 가정한 거죠. 그러면 저 z라는 파란색 점이 벡터가 있는데 모든 벡터 z에 대해서 pz는 t 곱하기 z, 1인데 t가 0보다 큰 어떤 n 플러스 1차원의 레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z, 1을 지나는 원점으로부터 쭉 양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저 빨간색 화살표. 그러니까 모든 z에 대해서 저게 딱 하나가 정해지겠죠. 그쵸? 그 점에서 딱 한 칸 올라가고 쭉 뻗어야 되니까. 그리고 반대로 모든 저런 빨간색 화살표는 결국에는 그 x3가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이 성분이 1을 지나는 점이 딱 하나 있을 거고 거기서 투영시키면은 한 점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즉 저 관계가 n차원 위에 한 점과 n 플러스 1차원 위에 원점을 지나는 어떤 오픈 웨이가 원투원이고 온투 그러니까 바이섹션이라는 소리입니다. 바이섹션이 맞나? 아무튼 서로 딱 1대1 대응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linear fractional function ax 플러스 b 나누기 c 트랜스포즈 x 플러스 d 이거는 요런 형태의 이제 그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라고 하는 어떤 벡터가 이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p를 취하면 이거는 퍼스펙티브 펑션을 취한 게 아니라 이 p가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여기서 요 p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점을 이제 위로 살짝 올린 요 파란색 레이가 되게 돼요. 그리고 저 q라는 거는 저기 저 뭐냐 요거잖아요, 요거. 예. 요거는 앞인 변환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회전을 시키거나 뭐 길이는 어차피 무한하고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원점을 지나는 다른 웨이로 회전을 시키고 이게 차원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3차원, 3차원 똑같지만 저 빨간색으로 회전이 되고 다시 그 웨이에서 이 아까 전 맨 처음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요거보다 1차원 낮은 거에서의 P 인버스를 통해서 Y를 찾겠다. 결국 이 Y가 요 세 가지 과정을 거친 레이로 놀리고 그 레이를 돌리고 그 돌린 걸 다시 밑으로 투영시키는 과정을 거친 저 y가 전체적으로 linear fractional function fx의 마지막 아웃풋 값이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리마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뭐 엘립소이드라는 어떤 예제 하나 배웠고 linear fractional and perspective function을 배우면서 먼저 perspective function이라는 것을 배워서 이 perspective function은 이미지와 인버스 이미지에 대해서 컨벡시티를 보존한다라는 사실을 배웠고요. 증명도 했고 그 다음에 linear fractional function이라는 앞뒤 변환을 한 뒤에 perspective function을 보내는 펑션을 배워서 이 또한 뭐 이거는 보이진 않았지만 이미지랑 인버스 이미지에서 컨벡시티를 보존하는 건 좀 트리비얼한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프로젝션 개념으로 저 Q라는 매트릭스와 이제 저 n차원의 벡터와 n 플러스 1차원의 오픈 레이의 어떤 1대1 대응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나타내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점점 뭔가 내용이 추상적으로 변하고 수학적으로 변하고 조금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어렵지만 그래도 네 최대한 하루에 책 기준으로 3페이지씩은 꼬박꼬박 공부를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